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지난주 수능이 있었고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만점자가 몇 명일까 항상 그 매해 관심사인데 이번 해는 9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재학생은 딱 한 명이었고 네. 8명이 재수생. 그러니까 이제 오. 대입 수능도 올드루키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 예. 그런가 봐요, 정말. 지난주에 수능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들의 공채 최종 합격자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하반기 공채 올 한 해 성적표가 공개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 기죽지 마시고 예.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합격의 비밀에서 그 해답을 명확하게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공채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바로 이걸 겁니다. 합격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그리고 네. 어떻게 공채를 준비해서 나는 떨어졌는데 네. 쟤는 합격했지? 이걸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취준생들 사이에서 정말 카더라만 무성한 합격자의 스펙부터 합격 전략까지 공개하는 방송입니다. 네. 합격의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의 김현준 컨설턴트 그리고 배지웅 합격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합격의 얼굴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배지웅입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SK 하이닉스 수시채용에서 합격하여서 공정통합 직무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오, 축하합니다. 아주 그냥 예, 축하드려요. 예. 아주 뭐 이름도 멋있고 얼굴도 멋있고 학교도 아주 좋은 학교고 또 좋은 회사에 가셨네요. 네. 축하드리고 오늘 저희가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웅 씨도 지웅 씨지만 이분 저희가 박성규 씨는 처음 볼 텐데 네. 김현준 쌤이 항상 저희와 함께 했었는데 1년 만에 거의 뵙는 것 같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거의 1년 만인데 예. 하도 저보고 살 빠졌다고 말랐다고 그때 한참 말랐었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살을 치워왔습니다. 지금 찌운 그게 찌운 거예요? 엄청 이렇게 오. 안 보이는데 그래요. 안 보이는데 많이 그래도 쪘습니다. 그 전보다는 많이. 그러니까 좀 1년 동안 방송 안 하시면서 좀 스트레스가 없으셨나 봐요. 아니 뭐 스트레스가 없었다기보다는 뭐 여기저기 친구들 많이 불러 제껴가지고 그랬군요. 많이들 답변하고 음주를 또 그러고 하시느라고. 아. 그래요. 음주도 하시고 네. 컨설턴트 하시고 네. 야, 바쁘셨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방송 안 하시는 동안에 합격자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 어떤 학생들 좀 그래요. 만나보셨어요? 네. 그 지난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채 몇 군데가 합격이 발표가 났죠. 특히 가장 큰 데가 이제 삼성 계열사인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22명, 삼성 웰스토리 1명, 삼성 엔지니어링 2명, 삼성 디스플레이 3명 해서 삼성 계열만 28명 합격시키고 왔습니다. 야. 네,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뭐 노신 게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바쁘셨던 28명. 걸로.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예. 합격자 나와주신 배지웅 씨 맞죠? 배지웅 씨의 맞아요. 예, 예. 합격한 SK 하이닉스 어떤 기업인지 또 음. 합격자의 스펙은 어떤지 김하연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네, 화면을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SK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D램과 낸드 플래시, MCP 등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17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원은 올해 9월 기준 2만 3천여 명입니다. 이어서 지웅 씨의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웅 씨는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고요. 학점은 3.95점입니다. 토익은 875점, 그리고 자격증 못 수 있고요. 대외 활동 2개와 봉사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학점도 어학 점수도 높지만 경험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요. 과연 어떻게 준비했길래 SK 하이닉스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합격한 배지웅 합격자의 네. 스펙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인하대면 뭐 공대가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네. 학점도 3.95점, 토익 875, 자격증 모수가도 있고 대외 활동 2개, 봉사 활동은 삼성 드림클래스를
했는데 아까 이제 그 김현 캐스터가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어학 점수 높지만 경험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비결 어떻게 합격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좀 네.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익 점수도 높아요. 학점도 괜찮고 인문계생이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좋은 메리트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런데 잘 까놓고 보시면 음. 성적만 높다라고 성적만 높다.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은 큰 메리트는 없고 그렇죠. 900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들어보죠. 지웅 씨,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성적만 높다. 네, 성적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뭐 경험도 적고 맨날 뭐 군대 가기 전에 항상 놀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3.9면은 장학금 좀 탔겠어요? 뭐 장학금은 저희가 근데 4.5 만점이라서 네. 그렇게 막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장학금 적당히 타는 것도 있고. 네. 그랬군요. 네. 그럼 연준 쌤 만난 거는 언제쯤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 한창 공부할 때 네. 저희 학과에 이제 특강이 있었는데 음. 그때 연준 쌤이 오셔가지고 이제 3학년 2학기다 보니까 곧 취준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간략하게 좀 도움을 주시러 왔었는데 그때 처음 뵙고 뭐 스터디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한번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스터디를 신청하라고 하셨군요. 예,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점점 달라진 거네요.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연준 씨의 그러니까 그 연준 쌤을 만날 때 지웅 씨의 상태 그때는 학점은 여전히 좋았나요? 어땠습니까? 예. 학점은 제가 이제 4학년 1학기 것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4학년 1학기 마치고가 이제 가장 높았던 학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준 쌤 만나기 전에는 제가 학생 활동도 하고 뭐 이런 뭐 동아리 활동도 하느라 그냥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뭐 취업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크게 뭐 관심도 없었고 딱히. 이제 관심이 생기려는 찰나였는데 그랬구나. 아직까지는 좀 급한 마음은 없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뭐 들었다고요? 제가 여름 방학 때는 이제 좀 연준 쌤이 추천해주신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떴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해서 떴다 아이디어. 네. 예, 어. 그 이제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네. 이외에도 학교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취업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 다양한 뭐 취업 박람회나 뭐 현직자들과의 만남 이런 거를 참여하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연준 쌤 처음 우리 그 지웅 씨 만났을 때 뭐 프로그램 소개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땠어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우선은 지웅이를 처음 만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웅이 앞전에 스터디를 했던 지웅이 선배. 선배. 네, 선배를 제가 삼성전자 지웅 입사를 씨가 시켰 알고 있는. 그렇죠. 삼성전자 입사를 시켰는데 음. 그 선배가 이제 같은 과 후배다 보니까 연준 쌤을 찾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신소재과 특강이 있었고 그래서 신소재과에 가서 특강을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배 누구누구가 가라고 하던데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인연인데 그때 딱 그 스펙 점검을 해보니까 학점 높고 어학 점수도 공대생이면 뭐 800 넘으면 좋은 나쁜 편이니까. 편 아닌 거죠, 네, 그죠? 그렇죠. 공대생이니까. 그래서 좋은데 문제가 학생회 활동은 했는데 이 친구가 반도체 회사를 가고 싶대요. 근데 반도체 관련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 경험도 없고 본인은 공정이나 생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나 생산 경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떴다 아이디어 같은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 저희 대학에서는 안 하는데 다른 대학에서 하는 반도체 공정교육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듣고 와라. 그래야 개념은 네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네가 반도체 회사를 지원할 때 메리트가 생긴다. 신소재에서는 전혀 반도체랑 연결고리가 없나요? 있긴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에 관련된 전공 수업도 있고 그걸 들은 상태지만 실제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초대형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떴다 아이디어라는 거를 좀 이제 이게 경진 대회예요? 아이디어 경진 대회입니다. 네. 나가서 상 탔어요? 네, 뭐 작은 상 하나 타고 근데 이게 제가 상이 생각하기에는 뭔데 어떤 상이에요? 동상 뭐 이런 거 네. 예, 오. 상 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솔직히 팀 프로젝트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공대생들이 그런 것보다 이렇게 뭔가 기업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뭐 학점을 위한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고 사실 이제 뭐 취업할 때가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더 간절하게 하게 되고 저는 목적 자체가 이제 그
학과에서 하는 거는 학점 잘 예, 빼야 된다는 그쵸. 게 있어서 좀 다르지만 이건 좀 달랐군요, 느낌이. 예. 그죠? 네. 그랬군요. 어쨌든 학생이 지금 동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출가 이런 데 갔다가 만약에 상을 타지 못했어요. 그래도 쓸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력서에는 못 쓰죠. 이력서에는 상이 나와야 되니까 수상 경력란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쓸 수가 없는데 음. 자소서에는 쓸 수가 있죠. 자소서에는 안 됐지만 그렇죠. 그 과정은 나는 이런 경험,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아까 네. 처음에 왔을 때 미천 살림 미천이 정말 뭐 없던 네, 게 네. 학점 빼놓고는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었던 게 거의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일천한 네.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걷다가 이제 요거를 함으로써 경험을 많이 하고 그 어. 경험을 갖고 네가 썰을 풀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시겠지만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까탈스럽잖아요. 네네. 가이드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반도체를 가고 싶으니까 남은 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 뿐인데.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SK 하이닉스를 쓰려면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부터 쌓아와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랬군요. 만약에 중학생처럼 학점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경험이 부족하다 하면 이런 걸 잘 찾아서 좀 나가보면 좋겠네요. 그랬군요. 자, SK 자소서 얘기가 나왔는데 문항 글자 수가 제일 많고 또 깐깐하게 조건이 많은 자소서였죠. 네. 쌤. 어땠습니까? 네. 처음 봤을 때 좀 이 친구가 쓰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했죠. 네, 다시 아무래도 말씀하지만. 경험이 많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이따가 뭐 탈락 자소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친구가 갖고 있었던 경험이 학생회 활동 같은, 그러니까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언급할 수가 있는데 직무적인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경험을 쌓아놔라라고 하면서 이제 저도 제가 하는 스터디가 좀 미리 진행돼요. 공채 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공채 이전에 공채 진행. 이전에? 네. 어. 그래서 공채 이전에 하는 스터디가 있으니 그걸 듣고 미리미리 8주 동안 열심히 네가 준비를 해 놓으면 8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긴 한데 비밀이긴 한데 말씀드리자면 자소서 쓰는 법부터 인적성 준비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모든 타입의 면접을 다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해두면 어느 기업 쓰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게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랬군요. 보통은 한 단계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쌤은 아주 미리미리 8주 동안 면접까지 또 준비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미리미리 해야지 합격을 그거를- 한다라고 쌤들이 항상 나오시면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잘 실천을 해서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요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학점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떠한 경험을 하나를 믿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전 연습용으로 해둘 맞아요.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해둬라라고 네.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우리 지용 씨가 된 게 정시 채용이 아니고 SK는 뭐 워낙 수시를 자주 뽑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연준 쌤 말대로 미리 준비를 해놔야 수시란 기회가 굴러 들어와도 잡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상은 그러니까 자소서 미리 준비해 놓고 방학 때 인적성 면접 준비하는 거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기소개서만 네, 붙잡고 쉽지 있다가 않죠. 뭐 지웅 씨도 그런 케이스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죠? 예, 저도 4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연습 삼아서 뭐 인턴이나 이런 자소서를 한 몇 개 작성했었는데 아예 1번 항목부터 거의 못 쓰겠더라고요. 막혀요? 예, 네. 이게 써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하나 쓰는데 거의 일주일씩 맨날 붙잡고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공채 때 돼 보니까 저도 공채 준비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하루에 1개, 많으면 2개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자소서를 쓰면서도 이제 자소서가 결국 면접 때 또 쓰일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고려해 가면서 내가 뭐 경험이 많더라도 여기에 다 집어넣으면 내가 나중에 자소서를 만약에 안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배를 잘 하고 가서 말할 때는 좀 더 임팩트 있는 걸로 말해야겠다 모든 걸 이런 다 식으로 풀어놓은 게 아니고 네, 네. 조금 부분만 좀 띄워놓고 네. 예고편만.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경험해 보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 네, 맛배기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팩트 예. 있게 면접에서 그렇죠. 말하고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시 채용에 붙었는데 그렇다면 탈락의 경험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인턴 지원할 때도 뭐 붙은 것도 있었지만 떨어진 어디 것도 인턴 지원했어요? 삼성전자랑 현대모비스를 둘 다. 지원했었는데 네, 삼성전자는 합격을 했었는데 인적성에서 떨어졌고 현대모비스는 아무래도 뭐 관련이 좀 적다 보니까 바로 탈락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네. 안 됐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지금 근데 보면 정말 좀 오그라들거든요. 네.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저렇게 썼지. 그때 자기소개서를 예. 보면 거의 뭐 조금 이렇게 빼오고 싶어도 별로 빼올 게 없는. 오, 예. 그냥 버려버려. 완전, 네, 그냥- 그래도 되게 인턴 하면은 저희가 뭐 중소기업도 쓰기도 하고 네. 뭐 꼭 대기업만 쓰지 않지만 딱 두 개 쓴 데가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회사였는데 네. 될 거라 생각하고 소개해 주신 건 아니시죠? 저는 되든 안 되든 어. 중소 중견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써라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개밖에 안 썼는데. 이게 물론 지금 언급 안 한 LG화학도 있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많이 쓰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 기업만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 기업만 갈 거야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유는 여러분이 면접장이라는 걸 한 번도 안 가보다가 갑자기 가면 긴장을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중견이든 중소든 대기업이든 뭐든 필요 없으니 면접장을 한번 가보게나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지금 아까 지용이는 서류 탈락을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LG화학 인턴 같은 경우는 면접장까지 갔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탈락의 고배를 겪었지만 저는 그 탈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해야 네가 진짜 그 면접에서 경험을 거기까지 가보지 않는 한 절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진짜 삼성전자를 원했다, SK를 원했다라고 했는데 서류가 붙고 인적성까지 붙었어요. 이제 면접 오라고 하겠죠. 갔는데 그게 인생의 첫 면접이에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100을 갖고 있어도 100을 못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항상 그런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취업 준비생들이 느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면접 스터디 모의 면접도 물론 굉장히 준비를 잘 했겠지만 실제 면접 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우선 실제 면접장을 가보면 모의 면접은 이제 또 조금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러니까 것도 아무리 있고 긴장되게 한다 하더라도 예. 언제든지 틀리면 다시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좀 뭐 면접 질문에 좀 질도 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시간만 맞추다 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예. 좀 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실제 면접장을 가보면 우선 제 순서 자체도 모르고 그냥 마냥 제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뭐 몇백 명 되는 대충 그 지원자들이 번호를 예상할 수는 없나요? 뭐 알려주는 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알지는 갔던 않는구나. 면접은 네. 예, 그냥 좀 기다렸다가 예. 뭐 어느쯤에 할 거다 그러니까 어.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만 거의 진행이 됐었고 이제 주변에 다 긴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지원자분들께서도 어. 그렇다 서로 보니까 막 눈치 좀 보고 예 뭐 서로 뭐 실금 쳐다보고 예, 저분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네. 예, 나는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좀 하면은 더 긴장도 되고 예, 면접관님들 또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그냥 친구들하고 보는 것보다는 더 조심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다가 또 이제 거기서 좀 이제 같이 눈치 보고 있다가 눈 마주치고 있으면 또 둘이 또 만담하면서 네. 힘든 거 없었냐고 이게 그런 친구들은 없었어요. 저는 면접장 갔을 때 항상 동기나 선배가 같이 있었는데 했군요. 예, 그러면 어. 이제 뭐 취준 얘기하면서 네. 그래요. 한 1시간은 떠들고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뭐 가서 하면 잘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예. 네. 어쨌든 그렇군요. 실전 면접은 아무리 우리가 진짜 가열차게 준비를 해도 면접 스터디 모의 면접과는 판이하다는 걸 느끼신 거죠? 예, 좀 다른 부분이 꽤 있죠. 네. 그렇죠. 맞아요. 자, 아까 지용 씨가 탈락의 경험도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쌤 만나기 전에 탈락을 했던 거죠. 자기가 썼던 자소서가 정말 건질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비슷한 네. 제가 뭐 근데 인턴 때 자소서도 있고 공채 때도 떨어진 자소서가 있어서 삼성은 붙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삼성은 잘 썼나 보네 그래도. 뭐 삼성이 자소서를 많이 안 자소서를 본다서 안 보는 거기는 거일 재미라서 수도 일단 있고. 안 봅니다. 예. 그러면 지용 씨가 쌤을 만나기 전과 후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뭐 느낀 게 있어요? 근데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험이라는 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와 관련된 경험 이런 건 꼭 필요하죠. 이제 어필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 회사에 맞는 나의 직무 적합성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다양한 게 정말 많잖아요. 뭐 인성 면접 때 정말 이걸 왜 물어보지 하는 네. 그런 질문들 그리고 뭐 되게
뜬금없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다 대비하려면 사실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아르바이트 한 거는 뭐 쓸데 없겠지,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다 제끼다 보면 정말 몇 개가 안 남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연준쌤 만나면서 느꼈던 게 별거 아닌 것도 내가 이제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잘 정리해 놓으면 언제든 그거를 좀 조금만 바꿔서 써먹을 수 있고 분명 이게 뭐 이 경험에도 맞을 수도 있고 저 경험에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리가 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무기 중에 이게 소용이 없다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걸 또 써먹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거네요. 예.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지웅 씨가 탈락했던 자소서 그리고 합격했던 자소서 네. 두 개 다 저희가 받아왔는데 일단 본인이 좀 오그라들 수 있는 네. 탈락 자소서부터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예. 자, 질문이에요. 질문은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제시해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소제목이 있네요. 네, 소제목. 예. 분석을 통한 솔루션 도출. 예. 총 대의원의 기획국장 시절 1박 2일 교육 수련회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기존 교육 수련회는 그저 형식적인 교육을 하는 자리였고 점점 대의원들의 흥미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째, 1박 2일 일정은 교통시간을 제외하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 둘째, 교육 수련회는 교육을 위한 자리이자 교류를 위한 자리라는 점. 그래서 저는 교육과 교류를 융화하여 의미 있는 교육 수련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을 2박 3일로 늘려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친목, 휴식 시간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타 단과대학 대의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중략, 길었나 봐요. 예. 교육 수련회 개선은 기존의 것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도출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재료공학에 의일한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이 요구하는 어떠한 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과 재료공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재료 직무에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로드맵에서든 재료적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네, 중략을 했는데 좀 읽어봤어요. 지루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직무적합성 지원 이유를 쓴 건데 일단 본인의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예. 이렇게 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앞에도 조금 내용이 있긴 한데 네. 그거에 빠지면은 이제 우선 직무 적합성은 제가 자동차 기업에 지원하기에는 솔직히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도 본인의 전공과 예, 뭐 비교했을 우선 때. 제가 지원한 직무 자체도 굉장히 적게 뽑는 직무기도 하고 예. 제가 뭐 석사나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없고 제가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제 경험에서 나름대로 약간 짜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교육 수련회를 꺼낸 거예요? 네네. 보물찾기. 이게 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좀 그 효과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네. 혹시 자기소개서에는 아무리 써도 뭐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면접을 염두에 두고 쓴 네. 거였는데 뭐 면접 못 가면 뭐 할 수 없죠. 예. 쌤한테 그럼 잠깐 예, 들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어떤 게 좀 보셨는지? 문제예요? 그래요. 지금 우선은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문 자체가 R&D 재료 부문인데 자동차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재료 얘기도 없고 연구 개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지웅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확실해요. 뭐냐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고 그런 것 문제점에 대한 그렇죠. 이제 분석력이라든지 그다음 문제 해결력을 어필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잠깐 나오지만 융화적 사고, 융합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 키워드다 보니까 그런 거 키워드 위주로 뽑아서 쓰려고는 했으나 근데 융화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좀 실제로 이게 진짜 융합적 사고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행사적인 네. 기획적인 부분이고 이런 거는 솔직히 현대자동차 R&D 쪽은 아니고 차라리 뭐 CJ E&M이 무슨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울리는 그런 자소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컨셉이 잘못됐었네요. 네. 대의원회 이런 거는 또 임원들을 많이 하기도 해서 이런 경험들은 크게 또
경쟁력을 갖추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 그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 비슷한 경험을 쓴 친구가 면접장에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경험 쓰지 말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좀 이제 뭐 학생회를 했다거나 그렇죠. 이러면 이제 어떤 편견이 생길 수 있다 그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대의원회, 그다음에 학생회 이런 거는 정말 소재가 좋지 않으면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라고 네.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에는 우리 쌤께서 지웅 씨 합격 자소서 SK 하이닉스 된 거 요거 조금 좀 짚어주실래요? 좀 어떻게 좋았고 좀 이런 것들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를 지원한 합격 자소서 같은 경우는 네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원 동기에 관련해서 써봐라라는 건데 지금 이 친구가 쓴 거는 우선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공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라고 해서 썰을 풀기 시작을 했고 학과 주최 특강에서 SK 하이닉스 선배를 만나는 우연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배의 반도체 공정 분야에 대한 소개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됐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첫째, 기본기를 다지며 꾸준히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쭉 썰을 풀고 둘째, 반도체 공정에 관한 전공 지식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공 그래서 지식을. 쭉 썰을 풀고 예. 그다음에 셋째, 심화 이론을 습득하며 반도체 공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쭉 썰을 풀고 마지막에 현재 SK 하이닉스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서버 및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며 반도체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에서 적용되는 최신식의 공정을 익히고 발전시켜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정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라고 썰을 풀었습니다. 마지막 슬쩍만 봐도 정말 전의 자소서보다는 뭔가 컨셉이 제대로 훨씬 더. 잡혀 있고 좀 이해가 되는 자소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약간 기승전이 네. 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관심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전공 공부했고 어떤 걸 세 준비했고. 번째는 경험했고 네. 이게 좀 딱딱딱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어떻게 SK 하이닉스 괜찮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초대형 대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소서 자체가 너무 어려운 회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썰을 풀 때 가장 힘든 게 경험이 너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경험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썰을 풀 때도 거의 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저는 기승전결로 썰을 풀으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심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썰을 풀고 그 다음에는 그 관심을 가졌으니까 이제 실전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공부했다고 실제로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그 공부가 쓸모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경험적인 측면에 대한 것 순서대로 이제 기승전결 이렇게 썰을 풀라고 했고 그것이 가장 잘 나온 자소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용 시- 씨한테 한번 예. 들어보죠. 실제 쓰신 분은 네.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좀 작전을 짰다라고 좀 본인의 어떤 그 전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저는 반도체 기업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선 수업 같은 것도 다 반도체 위주로 들었고 뭐 경험도 반도체 경험들을 쌓으려고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네. 우선 이런 거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근데 하이닉스를 2번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험- 이번 되기 전에도 예, 한 번 더 수시 채용이 있어서 지원을 네. 했었는데 그때도 붙긴 했는데 이제 그때 자소서를 다시 봤는데 그때에 비해 제가 경험을 이제 3일 동안 반도체 경험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추가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승전결을 갖춘 구조가를 만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였다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전공하고 반도체랑은 연관성이 많나요? 어땠어요? 그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전자 쪽 이후에 이제 거의 신소재를 많이 뽑는 추세여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충분히 전공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랑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뭐 선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반도체의 공정이라는 게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은 SK 하이닉스 쪽은 약간 후공정 쪽인가요? 패키징 쪽인가요? 어떤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선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다루는 회사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희 과 자체가 후공정은 많이 배우지 않는 이제 그래요.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서 이제 전공정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보니까 예. 쌤이 말씀하신 대로 기승전결이 좀 보이는 구조였고 딱딱딱 또 들어맞는. 반도체 회사를 들여오려고 정말 노력을 했구나도 보이고 또 자신의 전공에 대한 강점도 적절히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한 게 합격 자소서 어떻게 썼길래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결제해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뭐 구매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거 보고 이제 베껴 쓰는 사람 나오지 않을까요, 쌤? 보통 아까 거기 일시정지 해놓고 이제 똑같이 보는 거 베끼지 아니에요? 않겠지만 분명히 정지해놓고 써놓은 다음에 이제 좀 본인 거 바꿔서 이게 맞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왠지 틀을 좀 잡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지웅이한테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게 정말 포멀한 FM적인 자소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베끼실 때도 본인의 경험을 녹여서 베끼셔야지 그냥 베끼시는 건 당연히 안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까 지웅이도 말했지만 여기에 자소서를 제가 정확하게는 안 읽어드렸지만 자세히 보시면 전공 과목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아까 뭐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쌓았어요라는 식으로 자소서를 더 다시 한번 깔끔하게 다듬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 민혁 쌤께서 그 팹에서 그 방지복 입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뭐 솔직히 말해서 일반 대기업 그 사원들이야 중간 그 쉬는 시간도 있고 하지만 팹 들어가면 아예 뭐 그냥 거기 갇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한 3일 정도 일을 했네요. 그때 예. 경험이 좀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딱 그 느낀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거기 우선 팹에서는 제가 뭐 그 사원분들처럼 계속 뭐 막 9시간, 8시간 그건 들어가 아니었구나. 있던 건 아니었고 한 네. 5시간, 4, 그래서 5시간 꽤 오래 정도 들어가 있었네요. 있었는데 예. 이제 거기서 실험하는 거 배우고 했는데 우선 장비를 만져볼 기회가 없잖아요. 반도체 장비가. 그렇죠.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실험 시간에 몇 번 만져보는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만져볼 수가 없고 워낙 장비가 또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공계생들도 그 장비를 만져보는 기회가 별로 없군요. 그게 실제로 없는가 봐요. 예, 많이? 우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장비가 조금 비싸니까. 비싸기도 하고 너무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잘못 만졌다가 또 고장 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그리고 좀 구식 장비로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학교에서는 그렇군요. 좀 최신 장비 너무 비싸고. 딱 들어가 보신 거 어땠어요? 근데 이제 조금 공기가 우선 다르고 왜냐하면 밖이랑 안에 압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옛날에 선배들이 뭐 숨쉬기가 조금 불편하다. 호흡곤란이 올 수도 네, 있다, 이런 뭐 것도 얘기들. 조금 느껴봤고 근데 아마 입사하고 들어가면 거기가 더 그렇다고 해요. 제가 듣기론. 더 힘들다. 예, 저는 그냥 실험실 같은 팹을 들어간 거고 이제 가면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우선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왜냐하면 또 그런 걸 못하면 막 기관지 이런 게 안 좋거나 하면은 그렇죠. 신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좀 미리 경험해봤었던 것 같고 이제 실험할 때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나중에 입사를 하면 네. 근데 그런 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사실 뭐 강의에서만 배웠지 직접 어떻게 돼 있고 뭐 현미경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겼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워낙 작은 거를 보는 거다 보니까 직접 네. 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러니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네요. 맞아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건강도 좋아야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반도체 네. 쪽은 네. 대기업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삼성전자의 그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적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반도체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뭐 백혈병으로 죽어 나가고 막 이랬던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계속 싸우고 있죠. 아직도 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계열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많이 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예, 괜히 돈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도 삼성전자 돈 많이 주니까 거기 가야지라고 생각을 쉽게 생각하면 안 하시면 되겠는 것 같네요. 절대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격 자소서까지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럼 면접 준비 어떻게 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했을까요? 좀 일목요연하게. 네, 우선은 지웅이가 저를 찾아온 거는 특강 때 이제 보고 저를 찾아와서 쌤 스터디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제 스터디를 들어라라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터디를 항상 공채 전에 합니다. 2달 동안 방학 기간 동안에 좀 콤팩트하게 하는 편인데 8주 동안 진행을 해요. 8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타이트하게 합니까? 8주 동안? 타이트하진 않습니다. 저는 약간 방목형이에요. 네. 네, 방목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이드라인 던져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 약간 이런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주에는 오는 친구들을 개인 상담 비슷하게 스펙 점검을 해줘요. 그래서 이 스펙 가지고는 네가 원하는 기업이 어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기업은 못 갈 것 같아.
아니면 이 기업은 갈 수는 있겠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체크 정도만 해줍니다. 그리고 못 갈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그때부터 계획을 저랑 같이 짜죠. 근데 지웅이처럼 무슨 반도체 공정 교육을 듣고 온다든지 아니면 수상 경력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대회라도 나가서 수상 경력을 하나라도 따든지 이런 식으로 스펙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주차가 되면 이제 자소서 쓰는 법이랑 인적성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소서는 대충 아까 보신 거와 같이 기승전결이 나오게 되든 아니면 본인의 경험을 살리든 식의 자소서를 쓰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성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취업 프로그램으로 그 좀 강의를 잘하시는 선생님들 모셔와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저는 하는 거를 저희 스터디원은 무조건 2번 이상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이상 들어서 본인들이 2번이라는 게 8주가 과목을 2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인적성 강의만 저희가 아. 초빙해 오는 분들 거를 인적성 강의만? 예, 그 강사분들도 이 본인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강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보통은 공채 기간에 한 3분 정도를 부르거든요. 유명하신 분을 3분 정도 부르는데 그거 중에 무조건 2번 이상은 들어라. 그래야 너한테 진짜 잘 맞는 팁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게 또 선생님별로 다르군요. 그렇죠. 약간 스타일도 다르고 문제 푸는 방식이라든지 팁 주는 방식도 다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들으라고 강요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모든 면접을 다 한 번씩 해줘요. 전부 다 해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대비를 할수 해보고 있게. 그렇죠. 항상 2시간을 하는데 1시간은 이제 제가 가르쳐주고 그냥 일반적인 강의고 1시간은 이제 실전 연습. 그렇게 그러니까 2시간을 진행을 넉넉히 합니다. 있다가 아주 실전 연습할 때 그렇죠. 헝클려 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다 녹화를 해줍니다. 네. 다 녹화를 해서 그 자극적이겠다. 친구들이 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썼고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실전에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스터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그럼 배지웅 네. 학생에게 끝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자신은 합격했지만 같이 시험 보러 갔던 뭐 친구들이나 선배들도 있을 테고 좀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죠. 우선 저랑 이제 같이 준비한 지원자들도 많고 제 친구들도 많이 떨어진 적도 많은데 결국에는 우선 인적성 같은 경우는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 싶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보다 오히려 준비가 잘 됐는데도 떨어지는 지원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는 충분히 또 다음번에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그리고 조금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다음번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인사할 때 약간 밑에 보고 하길래 이분이 긴장을 많이 했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대본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되게 네. 배지웅 씨가 그게 강하네요. 그 실전에 그렇죠.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근데 남들 앞에서 좀 말해본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적응이 학생회도 했었고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연주 쌤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예, 끝으로 아주 좋은 말씀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아, 너무 네. 이렇게 또 시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지금 아직도 공채가 진행 중입니다. 뭐 초대형 대형 기업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발표가 됐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대기업들이 많이 있고 중견 중소도 계속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합격 끝난 소식을 게 아니다. 받고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니니까 그 끈을 꼭 쥐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웅 씨 합격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나와주신 연준 쌤도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아주 알찬 시간이었고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을 위해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네.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저희가 모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이죠.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강주 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작지만 강한 기업, 바로 청년 친화 강서기업인 주식회사 우리로 사업장입니다. 강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분배기, 광다이오드, 광센서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국 무역 영업 및 판매 관리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중국어나 영어 능통자, 무역 및 유통학 전공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700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면접 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오크넷에 등재되어 있는 입사 지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경력증명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용 시 마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어 능통자와 무역 및 유통학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2월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자리를 위한 나만의 전략, 12월 18일 상업준비,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반부터 4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연결하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저희 성남고용센터에서 개최할 채용 행사 소식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행사는요, 중소기업과 지역 인재의 만남의 장인 성남 하이테크밸리 채용마당 행사입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채용마당은요, 우수한 중소기업인데 성남에 있으면서 이제 인재가 좀 없어가지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하고 지역 인재가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지만 알차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일자 및 장소는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되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SKN 테크노파크 제1비즈니스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 기업은 주식회사 목양산업, 주식회사 샤니, 삼형전자공업 주식회사 등 5개의 기업이고요. 모집하는 분야는 총무, 납품,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로서 근무지는 모두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 하이테크밸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당일 면접을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지참하셔서 행사 당일인 11월 29일 수요일 날 오후 1시 40분까지 SKN 테크노파크 제1비즈니스센터 3층 회의실로 바로 오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당일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지역사원 모집을 위한 유니클로 채용 설명회입니다. 주식회사 FRL 코리아고요. 회사는 유니클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니클로하고 저희 성남고용노동지청하고 협업해서 지역 인재를 모집하고자 채용 설명회와 면접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행사 날은 11월 30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저희 성남고용노동지청 6충 대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행사 일정은 유니클로의 채용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요.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기업 소개, 그다음에 모집 부분 소개,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입사 지원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던 기존의 공채와 달리 지역에서 정규직으로 점장 대행을 채용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점포도 만드시고 또 지역의 고용 창출에 기여해서 기업과 지역이 윈윈하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성남고용센터의 담당인 윤이나 주무관 전화번호는 031-739-3148번이고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채용 행사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2부의 도우미 조선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선입니다. 머리를 자르셨군요. 네, 좀 산뜻해 보이고 싶어서 잘랐는데 괜찮은가요? 신경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 전혀 없고요. 예, 워낙 두 분이랑 같이 방송을 하니까 기가 죽어서 좀 짧은 머리로 길을 받아보도록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으니 어쨌든 보기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취업인 뉴스 첫 뉴스 들어보죠. 어떤 거 가져왔습니까? 예. 네, 오늘은 먼저 스타트업에 대한 소식 들고 왔습니다. 지난 11월 21일이었죠. 서울 연세대에서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네. 네, 근래 들어서 스타트업이 또 화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가 열렸네요. 네, 이번 행사 규모가 꽤 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또 연세대 등 서울권의 9개 창업 선도대학 그리고 창업산업진흥원 그리고 청년희망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만요. 약 1,000명의 구직자들이 몰렸다고 하네요. 1,000명이었으니까 뭐 엄청난 열기였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날 박람회에서 특히 20대 젊은 구직자들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박람회에서 만난 연세대 4학년의 정현재 씨는 요즘은 이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에만 주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생각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왜 중소기업을 제외를 시킬까요? 좋은 데 많은데. 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뭐 사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구직자들이 느끼는 온도차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기업 문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스타트업은 의사결정 구조가 좀 수평적이고 또 함께 성장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이 좀 컸다고 하네요. 어쨌든 네. 좀 고리타분하지 않다. 좀 네, 편한 분위기다. 수평적 구조다.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요즘에 어떤 취향일 수 있을 텐데 그러기 때문에 20대 구직자에서만 좀 몰렸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그 면이 현상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업무량이나 직원의 수, 또 회사 규모 이런 물리적인 조건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또 뭐 미래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그래요. 중소기업과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2016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20대가 중소기업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20대가. 네, 앞서 말한 조건에 있어서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똑같이 취업 박람회를 열어도 해도 그 뭐 열기 차이가 상당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지난번에 열렸던 이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접수, 20대 구직자들의 사전 접수만 800여 명이 몰렸고요. 또 현장에서 신청한 분들이 1,7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연세대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이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또 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횟수를 늘렸다고 하네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매년 여러 기관들이 개최하고 있는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에는 이 대부분이 참가자들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한두 명 정도만 야. 만나고 돌려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진짜 네. 한두 명 오면은 진짜 맥 빠질 것 같다는 네. 얘기 들긴 그러니까요. 하는데 중소기업만 빼고 다 넣는다라는 인식을 좀 바꾸려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쪽 자체에서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구직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일반 기업은 일단 업무 분장이 고정적이고 또 톱다운 형식의 이 문화라서 꺼려진다면서 이 30대 전에는 좀 충분히 모험도 좀 해보고 경력을 좀 쌓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스타트업에
이제 도전을 지원을 한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또 연세대 창업지원단의 의견은요. 요즘 대학생들은 스타트업이 직원을 좀 상하 구조가 아니라 이제 파트너, 같이 성장하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점을 좀 구직자들이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맞아요. 게다가 또 일은 많더라도 그에 맞게 연차도 보장을 해주고 또 음. 복지 제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20대들이 좋아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어디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화장품 온라인 커머스죠. 미미박스가 있고요. 미미박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3개국에 750만 명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집단 지성 번역 서비스인 플리토. 플리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익숙해서요. 네. 네, 200만 망고 명의 플레이트. 사용자를 확보한 국내 1위의 맛집 검색 서비스죠. 망고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듣기만 해도 이게 결국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기업은 아닌 건데 네. 그렇다면은 그 인기 많은 기업들이 구인을 할 때 어떤 것을 좀 중시하는지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스타트업 CEO 3인이 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는 직접 프로그래밍한 결과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본다고 하셨고요. 그랬군요. 또 마케팅 직무에는 면접 때 사전 과제를 주고 해결 방안을 찾아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적극성이죠. 예. 얼마나 또 업무에 참여를 하느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능력껏 보여주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밖에서 보는 거랑 들어가서 보는 거랑 차이가 또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구직자들이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들 중에 한 분은 음. 지원자들이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너무 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내 문화가 중소기업보다야 부드럽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명이 뭐 2명분을 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 바라면서 이제 두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예. 네, 다음 뉴스는 요즘 뭐 가장 핫한 소식이죠. 공시생들에 관한 뉴스입니다. 네,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취준생들 중에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이 중에서도 약 4분의 1 정도의 정말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11일에 문화일보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공동으로 취준생 7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예.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험을 준비 중이란 응답이 약 24%였다고 합니다. 야, 그 네. 4명 중 1명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많이들 준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로 들으니까 더 대단한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더 놀라운 건요. 이 중에서 이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그래요? 거죠. 네. 예. 최종 학력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원 이상에서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졸 이상이 27.4%, 4년제 대학 졸업이 26.1%, 또 초대졸이 15.6% 순이었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네, 학력이 어떻든 공무원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어떤 걸로 조사가 됐나요?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1위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었습니다. 철밥통. 예, 철밥통. 얘기하죠? 가장 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69.5%로 압도적이었다고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공무원 채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서 앞으로의 기대성, 기대감.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원래 공무원이 꿈이었다 이런 응답이 이제 수를 이었습니다. 아,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뭔가 할 때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지만 예. 원래 꿈이었다는 게 11%밖에 안 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원래 꿈꾸었던 직업이 아니라 그저 현실적으로 예. 앞서서 자주 저희가 다뤘었던 어떤 묻지마 취업이랑 같은 네. 맥락이 아닐까 예.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뭐 안정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게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네. 이분들한테 나는 창업을 할 의사가 있냐 이런 있냐. 질문에 대해서 보니까 계획이 없다. 44.1%가 계획이 없다라고 한 밝혔습니다. 절반 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는 계획이 없다가 51.4%, 또 계획이 있다는 8.6%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석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공부하시면서 도피성으로 대학원 갔다가 현실을 느끼시는 건지 네, 네. 어떻게 그런 된 건지 생각이 좀 드네요.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자, 요즘 이 혁신형 창업 도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확대해주고 있는데 해주고 선호도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낮다는 게 네. 좀 놀랍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이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음.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인재들이 공공 일자리에만 몰리면서 네. 이제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건국대 경제학과의 한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양질의 그 일자리가 나오는 근본적인 정책이 좀 예. 필요하다는 거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세현 아나운서와 함께 최빈 뉴스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찬 한 시간 같이 보냈고요. 내일도 특집 합격의 비밀 이어지니까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